네, 반갑습니다. 홍성찬입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에요. 강의를 2시간, 2번이나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믿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올해 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불안감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지 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매해 특강을 만들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작년에 아마 저를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 새로 들으면 작년이랑 또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계속 제 강의를 발전시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10시, 오늘 10시에 끝날 건데 10시 좀 넘을 수도 있어. 10시 반 정도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표 끊어놓은 사람들 30분 더 뒤로 딜레이 해요. 난 몰라 얘기했어. 그래서 오늘 소재 특강인데 아까 오후에 자소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은 1번, 2번, 3번 했어 우리가. 내 소개를 또 안 하고 갈라니까 좀 서운하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기 또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저는 홍성찬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글로벌 5월이래. 5위 임상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CRA예요, CRA. 그래서 이 CRA라는 분야가 약사들도 많이 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또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임상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약사로서의 그런 진로들을 임상을 하면은 그 나머지 단계를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이 좋게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좀 오늘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작년에는 이 강의가 없었는데 새로 만든 이유는 자소서 특강만 해보니까 성장과정 대학생활 지원동기 이렇게 1년에 어떤 번호를 관통을 하는 삶의 방향성의 중심을 잡고 자소서를 풀어가면 된다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내가 약학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약사가 되어서 그럼 어떤 비전을 내가 세울 수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써야지 내가 현실성 있고 힘 있는 자소서가 나올지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장례포부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에 같은 데는 이제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그렇게 누구나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말고 진짜 현직자가 내가 만약에 약학대학을 입학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자소서를 나는 좀 어떻게 써보고 싶다. 라는 것을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책도 만들었고 오늘 강의는 그래서 페이지 뒤에 보면 약학 시사 있잖아요. 그쪽 부분 제약산업의 현 동향과 시사 몇 페이지냐면 94페이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좀 구성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 1을 보면은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적어놨고 챕터 2를 보면은 인성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해놨고 3번에 가면은 이제 약학 시사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쓰면 좀 더 현실성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낌 있는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성 있는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 특강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특강 주제를 제약산업의 이해로 처음에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산업의 이해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될까? 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강 제목을 그래서 소재 특강 소재 이거를 추가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는 비전을 기술할 수 있는지를 좀 알면 아마 오늘 듣고 나면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뀔 거야. 자소가 좀 많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찌질거리지. 그래서 학업계획 및 장례포부를 적을 건데 장례포부를 적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적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직자가 될 예정이지만 나중에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항암제다. 그러면은 항암제가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해온 거가 잘해왔을 수도 있고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한계나 벽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성 있게 쓰려면은 이 비전이 내가 쓸 때 강화 쪽으로 써야지 현실성이 있을지 개선 쪽으로 써야지 현실성이 있고 강력하게 쓸 수 있을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으니까 오늘 그 뒤에서 하나하나 카테고리화 시켜서 어떻게 어필하면 된다까지 알려줄 건데 일단 그 전에 강화하는 방법이랑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 잘 되고 있는 분야를 내가 약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약사가 되었을 때 그 분야를 내가 조금 더 성과 있게 내가 뭔가 기여를 해보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쓰는 게 강화예요. 강화. 근데 개선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천연물 신약.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사실 천연물 신약 요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천연물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약 그쪽 한의사 쪽이랑 많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충돌이 되냐? 천연물 신약이다 보니까 이 의약품이라는 개념은 어떤 유기화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그런 화학 구조를 갖는 하나의 물질이 약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연물 신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컴파운드 말이야. 컴파운드. 이런 컴파운드다 보니까 이것을 한약으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은 의약품으로 분류할 건지 이게 굉장히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일단 넘어서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을 연구하고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이미 컴플릭트가 걸려 있는데 내가 뭐 단순히 뭐 스티렌을 넘는 뭐 천연물 신약을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연물 신약을 연구를 해보고 싶어. 그렇게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현실적인 장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실적인 플랜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개선이에요. 개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진짜 좋아. 그럼 문제를 내면 질문을 해볼게요. 강화 쪽으로 쓰는 게 더 힘이 있어 보일까? 개선 쪽으로 쓰는 게 더 힘이 있어 보일까? 강화. 여기 강화. 여기는. 잠깐만. 답이 틀리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 지금. 미안해요. 잠깐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라 그랬죠? 강화요? 틀렸다고 틀리니까 지금 마이크 고장났다고. 뭐예요? 그렇죠. 강화 틀렸으면 개선했으면 돼. 그래서 개선 쪽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다. 왜냐면은 개선 쪽으로 쓰려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 분야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것까지 안다는 얘기는 이 지원자가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이 알아봤구나. 많이 알아봤다는 얘기는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강화 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개선 쪽으로 써주는 게 훨씬 좋아.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의 분야가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잘 되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관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화 쪽으로 그냥 써주면 좋아. 굳이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거긴 틀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뭔가를 비하할 필요 없으니까 명확하게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내가 현실적인 어떠한 지금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약학자로서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그런 점을 보완해서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뚫어본다면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 나를 뽑아야 되는 그 당위성이 좀 하나 더 생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개선 쪽으로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비전 수립을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 막연하게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뭐부터 볼 거냐면 이 그림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5페이지에 있어요.
처음에 임상시험 얘기부터 할 거예요. 임상시험을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 첫 번째냐면은 이 임상시험을 알아야지. 잠깐만 보여줄게. 우리가 어떤 의약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약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판 허가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 3상 임상을 통과를 해야지 시판 허가가 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의약품을 개발한 이유가 우리가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제약회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명확한 골이 있어.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시판 허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이 시판 허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가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아무나 의약품을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효과 있다고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을 먼저 알아야지 그런 컨셉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때도 약물 표적을 발굴하고 후보물질을 합성하고 전임상 시험을 할 때도 이런 목표에 맞게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엄한 거 만들었다가 허가 안 해주면은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상부터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임상 시험.